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공학과 정승원, 강한빛, 이지훈입니다. 우선 빅데이터 경진대회에서 데이터 분석 경험을 쌓고 데이터를 통해 사회의 이면을 내다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빅데이터 공학과 교수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무수한 변화 중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소비 분석에 앞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정의를 설명하고 문제점을 바라본 뒤 본론에서는 내국인, 외국인 신한카드 이용 데이터를 통해 소비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더하여 배달, 주문 데이터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요식업 배달 데이터로 요식업 트렌드를 보고자 했습니다. 결론에서는 최종 분석 결과와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분석을 하면서 느낀 아쉬웠던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2월 18일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 후로 점차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 후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발발하기 전과 후를 나누어 비교하기 위해 2월 18일인 8주차를 포스트 코로나 시점으로 정의하고 바이러스 대확산이 일어나는 10주차, 11주차를 포함하여 그 전후를 분석하고 소비 트렌드 양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의해 변화되는 소비 트렌드 중의 하나는 소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프라인 매장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고 그들이 피해 정도는 얼마인지 알아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신한카드 오프라인 가맹점의 카드 이용 건수와 이용 금액을 분석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어나는 소비 트렌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가 큰 업종들을 정책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내국인의 신한카드 가맹점 카드 이용 건수 데이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분석할 데이터로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신한카드 오프라인 가맹점의 내외국인 카드 이용 데이터로 정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점 전후로 카드 이용 건수가 얼마나 감소하고 회복하는지 비교하여 업종별로 카드 이용 건수, 트렌드가 비슷한 것끼리 클러스터링을 한 뒤 내외국인 각각의 유동인구와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에 묶여있는 업종별 트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종들이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고 각 비즈니스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국가 정책 데이터를 기반으로 찾고자 했습니다. 대량의 파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5개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했지만 대부분은 판다스를 이용하여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했고 원본 데이터는 반출이 불가했기 때문에 응용 집계하여 반출을 해야 했습니다. 위의 로컬 코드의 W13분류 칼럼은 신한카드 가맹점들을 63개의 업종으로 분류하고 거기서 13개의 W로 묶은 것입니다. 이것은 로우 데이터의 분류 방식이었습니다. 서울시 신한카드 가맹점 내국인 카드 이용 데이터는 위의 외국인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업종별로 주차당 카드 이용 건수와 이용 금액을 0에서 1 사이의 통계량으로 변화량을 집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계할 경우 최소와 최대 값이 0과 1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 생기는 큰 차이량을 줄이기 위해 이동 평균 값을 구했습니다. 행 3개 간격으로 이용 건수와 이용 금액 평균치를 각 주차의 이동 평균 견수, 이동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각 업종의 카드 이용 건수를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군집하여 비슷한 판매 건수 변화량의 트렌드를 보이는 업종끼리 묶었고 개통도를 이용하여 시각화하고 군집을 13개로 정했습니다.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군집화한 그룹의 상관성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고 군집이 잘 되지 않거나 군집이 짓는데 방해가 되는 주기적인 결제 트렌드를 보이는 업종들을 제거하고 다른 업종들에 비해 튀는 트렌드를 가지는 실외 골프 스키와 취미 오락 업종을 제외하고 다시 군집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군집 과정을 통해 10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고 그래프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군집이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군집에서 2, 3, 9의 군집인 경우 군집도가 불확실하고 7, 8의 경우 대부분 대확산 이전 시기의 클러스터링이 불확실하여 각각의 그룹을 K민즈 군집화를 통해 재군집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13개의 군집으로 군집하였습니다. 아래는 13개의 군집에 포함된 업종들입니다. 서울시 내국인의 1월에서 8월까지 유동인구 데이터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통신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시점인 8주에서 10주 사이에 유동인구가 최고와 최저를 보이고 18주와 22주에 급격히 감소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내 유동인구의 급감이 일어난 18주와 22주 차에는 서울시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구로구 콜센터에서 생긴 집단 감염 첫 발병 시점인 3월 10일이고 그 후로 동대문구,
동산교회 집단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따라오는 18주차에 유동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22주차의 감소 이유는 용산구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5월 10일 첫 확진이 되었고 따라오는 22주차까지 유동인구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내후인 1월에서 8월까지 유동인구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유동인구의 변화와 카드 이용 건수 변화의 상관 분석을 다중횡기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R 스퀘어 값이 1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인 큰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을 통해 형성한 군집이 기존 데이터가 분류되어 있는 13개의 분류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우 데이터에 분류되어 있었던 옆 13개의 대분류에 속한 그룹끼리 비슷한 판매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가전, 가구, 음식료품은 그래프 중간이 6에서 8그룹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의료, 요식, 유흥 및 의료자파는 2에서 4그룹에 많이 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에서 4번은 감소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인데 다양한 업종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같은 대분류에 속한 업종들이라도 카드 이용 건수 변화 트렌드는 달랐습니다. 더해 유동인구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이 12주였는데 이러한 회복 기간이 유동인구와 비슷하게 걸린 업종들로는 생활서비스, 미용서비스, 화장품 등이었습니다. 영화 및 공연 업종은 현재까지도 감소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동인구보다 더 빠르게 회복한 업종들로는 인테리어, 화원, 세탁소가 있는데 위 세 개 업종은 같은 군집에 속해 있으며 특이한 점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 그전보다 카드 이용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총 13개 군집으로 카드 이용 건수 변화 트렌드를 분류할 수 있었는데 서로 비슷한 증가 및 감소 형태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는 군집 2개씩 서로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카드 이용 건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점 이후 크게 감소하고 나서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는 업종들끼리 묶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군집은 미용, 생활 서비스, 시계, 귀금속, 화장품과 같은 생활 프리미엄 용품 매장을 포함하였고 오른쪽은 유흥, 영화 공연, 면세점을 포함하였습니다. 왼쪽은 감소와 증가폭이 크지 않고 원만하게 나타나지만 오른쪽은 급격하게 오르내림을 겪었습니다. 각각의 증가와 감소가 일어나는 시기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해진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시기인 것을 감안할 때 오른쪽 업종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왼쪽은 소비자들이 정부 정책의 영향에 둔감한 분류의 업종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교 대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점 이후 전보다 판매 건수가 더 증가한 업종들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업종들은 변화폭이 원만한 것을 알 수 있고 특이한 점으로 세탁소, 인테리어, 화원 업종들은 코로나 대확산 시점 이후 급속도로 카드 이용 건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 번째 비교 대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점 이후 감소한 상태에서 점차 증가하여 5월 집단 감염이 일어날 시기까지 카드 이용 건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점 전으로 회복된 업종들입니다. 패션 잡화, 호텔 콘도, 문화용품과 같이 문화소비 업종에서 소비자들이 단기간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보다 오른쪽에 있는 병원, 슈퍼마켓, 생활잡화 같은 일반 생활에 필요한 업종들은 카드 이용 건수가 광화문 집단 감염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비교 대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점 이후 감소한 상태에서 점차 증가하여 5월 집단 감염이 일어난 시기까지 카드 이용 건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점 전으로 회복된 업종들입니다. 코로나 시점에서 패션, 잡화, 호텔, 콘도, 문화용품과 같이 문화 소비 업종에서 이용 소비자들이 단기간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보다 오른쪽에 있는 병원, 슈퍼마켓, 생활잡화 같은 일반 생활에 필요한 업종들은 광화문 집단 감염 시기에 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 건수의 변화량이 굴곡이 다른 군집보다 더 다이나믹한 그룹들입니다. 두 비교 군집 모두 집단 감염이 일어난 후 일정 시기가 지난 후에 다시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형태이지만 오른쪽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식 업종이 속한 군집에서는 더 큰 증가폭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교하는 군집은 포스트 코로나 시점 이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집단 감염이 영향에 민감한 업종들과 둔감한 업종들이 두 군집으로 나뉘었습니다. 독서실, 유아교육, 종합레저시설처럼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업종들은 집단 감염에 민감하지만 농수산물, 할인점 슈퍼마켓처럼 식료품과 같은 업종은 그렇지 않고 집단 감염보다는 추석과 같은 명절의 소비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군집들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방금 보았던 집단 감염에 민감한 군집들과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인 노래방과 스포츠 시설들 또한 집단 감염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카드 이용 건수는 많은 업종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점 이전으로 회복하는 추세가 강해 보이거나 그렇지 않은 업종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업종들을 각 트렌드 형태에 따라 매트릭스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이용 건수가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증가 형태이거나 감소된 채 유지되는 감소 형태로 나누고 그것을 집단 감염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재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 이용 건수가 감소된 채 유지되는 업종들 중 집단 감염에 취약한 업종은 영화 공연, 유흥업소가 있고 집단 감염에 둔감한 것은 시계, 귀금속, 화장품, 생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점 이전으로 이용 건수가 회복되어지는 업종들 중 집단 감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들로는 인테리어, 세탁소, 화원, 패션 잡화가 있었고 집단 감염에 둔감한 업종들로는 병원, 할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관광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했고 원본 데이터는 반출이 불가했기 때문에 응용 집계하여 반출 신청했습니다. 국내 데이터와 같이 이동평균을 구하여 각각 주차의 이동평균 건수와 이동평균 금액을 구하였습니다. 먼저 업종별 판매 건수를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으로 군집화하여 비슷한 판매 건수 변화량의 트렌드를 보이는 업종끼리 묶었고 개통도를 이용하여 시각화하고 군집을 6개로 정하였습니다. 각 군집한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예시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동인구를 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생활인구 단기 체류 외국인 유동인구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통신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인 8주차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8주차까지 감소했다가 36차인 8월 말까지 더디게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과 유동인구 각각의 변화량을 상관관계를 구하기 위해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R 스퀘어 값이 1로서 나온 것을 확인했고 상관관계가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군집된 트렌드는 기타 의료와 약국이 속해 있습니다. 이용 건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들어서 급속도로 감소하여 8월달까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많은 업종들이 속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식업, 생활 및 여가용품 업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굵직한 것과처럼 카드 이용 건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서 크게 감소하고 침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점 후 감소하고 있고 난 다음 단기적으로 증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편의점, 숙박, 여행사, 호텔, 콘도 등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할 업종들은 그렇지 않은 업종들보다 카드 이용 건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군집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 들어서 회복을 하면서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래방이나 취미 오락과 같은 오락 업종의 관광객 이용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원과 한의원이 속한 군집은 포스트 코로나 시점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용실, 슈퍼마켓, 종합레저시설, 유흥주점 및 오락과 교통, 미용과 관련된 업종들이 매출이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약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동인구의 큰 감소로 모든 53개 업종의 매출 감소가 일어났지만 오락시설이 가장 적은 감소를 겪었고 더하여 병원도 포스트 코로나 시점 이후부터 다시 카드 이용 건수가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코로나 시기에 단기적으로 거주할 경우 병원 서비스와 오락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달 산업 혹은 배달 이용 소비자 패턴 변화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6개월간 기록된 데이터들을 분석해보니 주문 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치킨이고 그 뒤로 한식과 떡볶이, 분식이 뒤를 이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 업종별로 비율을 월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전 파이 차트와 마찬가지로 6개월간 치킨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분식과 한식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치킨 주문 건수는 보면 알 수 있듯이 1월부터 차근차근 주문율이 증가하여 5월의 치킨 배달 건수는 2만을 넘으며 결제치를 포함한 6월 데이터를 제고하고는 점차 배달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별로 업종 변화율을 다시 살펴보니 코로나 시기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각 배달 업종들 모두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월별 배달 건수, 일별 배달 상점 개수, 시간대별 배달 건수는 코로나 시기에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이용 건수가 높은 배달 업종을 분석하여 배달 산업의 상승세와 그중 가장 유명한 배달 업종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배달 비율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의 총 배달 건수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따라왔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언택트가 대두되면서 배달 산업은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은 스타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4조 6,388억 원이라는 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달 산업은 큰 미래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종합 결과와 현재 불황을 겪고 있는 업종과 산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카드 이용 건수는 데이터 분석 결과로는 많은 업종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점 이전으로 회복하려는 추세가 강하게 보이거나 그렇지 않은 업종들로 나뉘어졌고 매트릭스로 분류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 공연, 스포츠 레저와 유흥업소와 같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업종은 감소 침체 상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외국인 데이터 분석 결과로는 외국인 유동 인구의 큰 감소로 모든 53개 업종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었지만 오락시설이 가장 적은 감소를 얻었고 병원도 포스트 코로나 시점 이후부터 다시 이용 건수가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배달 데이터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점 이후 성장세를 보이며 계속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로 현재 대한민국은 관광산업과 오락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제 관광도시, 관광 거점 도시, 스마트 관광도시 간의 정보 공유 및 데이터 연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드 이용 건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오락, 영화, 공연 등 문화산업 업종을 키우는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국내 영화, 공연, 오락산업이 큰 불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숫자의 시대에서 벗어나 지역의 매력을 찾는 소수 관광객을 위한 시대로 바뀌어야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역 내 문화, 식품, 예술, 관광 등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관광산업은 큰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관광산업에 있어서 큰 변혁이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관광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숫자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소수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코비드 이후 관광산업과 여가문화산업의 돌파구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잘 아는, 해당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지인 중 지역의 자원, 문화,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느낀 한계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싶지만 주말에는 열지 않았고 평일에는 5시까지만 운영하여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이용 건수가 아닌 카드 이용 금액에 대한 분석 또한 병행하였다면 각 업종이 갖는 특징과 소비 심리를 파악해볼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달 데이터의 데이터 기간이 6개월을 지나지 않아 단기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었기 때문에 완성도가 적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 목록과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